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11월 18일, 네, 월요일 특강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제 겨울로 이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추웠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올 연말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창 제목을 주가 이제 급락 징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주식시장이 급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기법 강의 같은 것도 좀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오늘 저희 방에서 이제 주식시장, 주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조정도 끝나고 이제 굉장히 좋아졌는데, 바닥에 좋은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와중에 고점에 있는 주식들을 사가지고 물리시는 분들이 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점에 높이 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시라고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높이 떠 있는 종목들, 이제 고점 놀이하는 종목들 이제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네, 방송 제목이 주가 급락 징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높이 떠 있는 개별 종목들 있죠. 개별주들 고점 놀이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징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여기 미국이 지난주에 이제 신고가를 냈는데, 요거부터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미국 증시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가 이제 금요일날 0.8% 이제 신고가를 또 내면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미국의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S&P 500 지수도 이제 신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신고가로 마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우리가 스몰딜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10월달에 1차 협상이 있었고요. 서명을 이제 진행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서명식이 이제 되진 않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신고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상해 증시는 오늘 이제 0.6% 양봉이 나와서 끝났는데, 에너지를 잘 모으면서 수렴형으로 이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중국도 이제 곧 급등 나올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좋은 종목들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아무튼 신고가가 났는데, 미국이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이 신고가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가나요? 우리나라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시차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를 지금 따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대신에 약간의 시차가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아주 쉽게 얘기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같이 이제 동조화가 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랑 일본, 최근에 독일 같은 증시가 굉장히 강했고,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국들이 조금 이제 뒤따라서 이제 가는 형국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진국 지수는 아니고 이제 이머징 증시로 이제 편입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한번 앞에서 짚어드렸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쭉 최근에 이제 급등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막 주가가 이제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때 코스닥 지수가 따라가든가요? 아니면 일반 개별주들이 다 바로 상승하지 않죠, 그죠? 네. 가기는 가는데 조금 천천히 움직이죠. 좀 느리게 반응하죠. 네. 코스닥 지수라든지 이제 개별 종목들이 좀 느리게 반응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서로 삼성전자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하고 개별 종목들하고 어차피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왜 이게 시간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 밧줄로 묶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밧줄. 네. 그러니까 이제 밧줄로 묶어놨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가요. 그러면 뒤에 이제 개별 종목들도 주가가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밧줄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약간의 그 뭐예요? 그 좀 여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 그때서야 밧줄이 팽팽해지면서 뒤에 있는 종목들이 따라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증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개별주들 이런 것들은 개별주들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 중국 증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머징이죠. 네.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내실 필요 없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시가 올라갈 거고, 이제 개별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겠죠. 아무튼 이제 그 대형주들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 끝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전체 그 개별주들이 올라가기보다는 지금은 그래서 개별 테마주들이, 재료가 있는 이제 그런 개별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늦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공략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 있는 종목들을 자꾸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을 하나 띄워놓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조정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높이 떠 있는 종목들을 개인들이 공략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 저는 이해하는 게,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이제 조정을 오래 받고 좀 침체가 돼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시장에서 분석을 많이 해주고 인기가 있는 종목들 있죠.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개인들이 많이 이제 공략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떨어지기 직전에 이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나오는 징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차트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뭐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종목들이 후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성이 차트를 미리 띄워놨죠. 네, 자, 보세요. 이 후성이 7월달, 8월달에 이제 급등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그죠? 갑자기 급등했던 이유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종목이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가 돼가지고 장중에 7, 8월달에 급등을 했었어요.
7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8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쭉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그 7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시장이 어땠죠? 그때 시장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폭락했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밑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수출 규제 테마주라고 해서 몇 가지 종목들이 그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급등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재료니까, 그죠? 근데 주가를 급등을 했는데, 자 보세요. 주가가 보시면 이렇게 쌍봉을 찍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들인데, 여기에서 우리 회원들도 지금 뭐 들어와서 이제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실 텐데,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을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보세요. 지수 급락이 아니고 이 대량거래를 터뜨리면서 고점을 찍은 종목들이 어떻게 주가가 급락하는지,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 7가지, 8가지를 얘기해 드릴 건데,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제 뭐 주식 초보분들 들어와 계실 텐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량거래가 터져요. 눈에 띄는 대량거래입니다. 눈에 띈다는 얘기가 뭐냐면 평소에 못 보던 대량거래량이 터져요. 이게 2011년도부터 차트가 보이는 건데 한 8년이죠. 네, 8년 동안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엄청나죠? 그쵸? 이런 거래량이 터졌던 적이 없어요. 이런 거래량이 터집니다. 거래량을 보실 때는 최근에 1, 2년치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평소에 못 보던 그런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리고 저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이제 재료가 어떤 센 재료가 나왔겠죠. 그때는 아무튼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이제 그게 나왔었어요. 뭐 상한가 딱 하나 나왔었는데 그 재료가 이제 계속 나왔었죠. 근데 잘 보세요. 대량 거래가 계속 터지면서 재료가 계속 나오는데 어때요? 주가가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죠. 그죠?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못 보던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일본하고의 이제 문제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고가를 못 냈어요. 자, 그런데 개인들은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겠죠. 왜냐하면 7, 8월 달에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죠? 네.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심각했던 그 분위기가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한마디로 어떻게 됐냐? 분위기가 과열됐었어요. 그때는 안 좋은 분위기였죠, 그죠? 네. 아무튼 과열됐었어요. 과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썼냐? 신용이랑 대출을 씁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그 대출 받아서 쓰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그날 하루하루 얼마나 어떤 종목을 많이 매매했는지 그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용이 높아진 종목들도 뜨지만 대출을 받아서 아무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매했는지 순위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항상 후성이 상위권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차트에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없겠죠.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용이거든요. 신용을 보여드릴게요. 신용이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었냐면, 물론 대출로 받아서 쓰신 분들도 많이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신용이 앞에 보시면 쭉 늘어났다가 한번 살짝 줄었다가 또 늘어납니다. 아무튼 신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었어요. 신용이 이제 그 일본 수출 규제 얘기 나오기 전에는 신용이 없었다가 나중에 이만큼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신용을 더 늘렸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상한가에 준하는 장대 항공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또 올라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신용이 더 늘어납니다. 뒤에 보시면 신용이 더 늘어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용이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뭐 다시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신용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거냐면 전체 보기를 보시면 돼요. 네. 신용이 이만큼 늘어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보이시죠? 네. 여기 앞에 다른 제가 차트로도 봤는데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이 이만큼 늘어났던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또 강조드리지만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과열이 많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설명을 쭉 이제 잘 들으시면 고점 종목에서 물리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지금은 바닥 종목에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이랬고 신용도 많이 늘어났었고 대출 받아서 매매도 사람들이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수익이 난 사람도 안 팔고 이제 고를 외치죠. 더 간다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 분위기가 유지될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면 뭐 아무튼 이렇게 고점을 찍어놨죠, 그죠? 네. 쌍봉을 찍어놨는데 이 당시에 그 일본하고의 문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서 주식시장이 계속 안 좋을 거다. 이 종목들은 애국 테마주들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거든 개인들한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떠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이 차트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코스닥 지수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7, 8월 달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거하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 후성이 정확하게 고점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코스닥 지수 바닥이었어요. 이때 후성을 팔아서 다른 종목을 샀으면 수익이 많이 났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개인들이 이제 워낙 이제 이 분위기가 이때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착각을 하시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집단 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들이 한쪽에 너무 과열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지수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이러다가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특징이 있는데 그게 아까 이제 제목에서 또 급락징후인데 그게 뭐냐면 신용이라는 게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쓱 떨어지는데 옛날에는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을 떨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장대 음봉이 아니라 연속적인 그냥 음봉들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떨어져요. 조금씩 슥 눌러요. 그 눌림목인 것처럼 하다가 조금 떨어지고 또 돌리다가 조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5일선을 이탈을 하는데 5일선을 이탈을 하고 잘 회복이 안 돼요. 네, 5일선 이탈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5일선을 못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한번 반등 나왔죠? 그 다음에 5일선을 회복을 거의 못하고 계속 5일선 밑에서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이게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하고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진 않고 물타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신용까지 쓰시면서 물타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보시면은 후성이 신용이 많이 줄었느냐 잘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대비 어때요? 별로 안 줄어들어 있어요. 보이시죠? 신용이 평상시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이만큼이 들었는데 고작 요거밖에 안 줄었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밑으로 다 내려왔다고 해서 다시 사기에 좋겠느냐? 저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트만 놓고 얘기해 볼게요. 차트하고 신용이라는 이제 그것만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저는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만 보고 회사의 가치 이런 거 그냥 떠나서 이거만 보고 얘기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물대거든요. 여기 있는 이 매물대들을 뚫고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 매물대들이 악성 매물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언제 악성 매물대라고 하냐면 신용이 있을 때. 근데 이 신용 물량들이 별로 안 빠졌어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신용이 지금도 많다는 거죠.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널려 있다고 그랬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신용 물량이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도 지금 후성이 여기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로만 보면은 원래 자리로 다 돌아왔어요, 그죠? 일반 종목들은 신용이 이렇게 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어 있어요. 주가도 급등했다가 원위치 했듯이 신용 물량도 급증했다가 원위치를 한다고요. 이런 종목들은 다시 올라갈 때 편하죠. 왜냐하면 악성 물량들이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주가가 후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급만 신용 물량만 보면
손을 조금 안 대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여기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은 이런 분들은 적당히 이제 매도를 하셔서 빠져나오는 게 맞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물려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 물을 더 타는 것보다는 이제 재료가 좋고, 그죠? 네, 재료가 좋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신용 물량들이 거의 다 정리된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내가 여기서 물렸으니까 이 종목을 더 사서 반등 나올 때 팔아야지. 그것도 맞긴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주가로만 보면 바닥인데 네, 왜 바닥이라고 하냐면 여기까지 빠졌거든요. 네. 처음에 급등을 했었던 그 양봉 있죠? 여기까지 빠지면 거의 바닥이라고 봐요. 여기 아니면 조금 더 내려봤죠, 여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네, 지금 조금 불편하죠. 네,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급락한다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주식시장을 본격적으로 조정 끝나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거는 바뀐 게 없어요. 실제로 미국도 신고가가 나고 있고 이제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급등 나올 자리예요. 그래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갈 거고 바닥에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꼭 이제 이런 종목들 들어가셔가지고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물려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최근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최근에 뭐 대북주도 이제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그 전에 얘기 많이 했었는데 대북주 오늘 보시면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대북주들도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중간에 이제 살짝 누르기도 했었지만 원래 자리 다 찾아가죠, 그죠? 네,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신고가 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미국 증시 신고가가 나고 있고요, 그죠? 삼성전자 강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 열심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런 종목은 뭐 신용 물량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뭐 시황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는 한마디로 이제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가는 장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약간 더디게 가느냐, 미국이랑 다른 이유는 아까 이제 서로 끈을 묶어놨는데 그 끈 간에 서로 약간의 그 뭐예요? 그 느슨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이 열심히 더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열심히 더 올라가면 서로 묶어놨던 그 끈이 이제 팽팽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를 불편하게 보시거나 나쁘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또 오늘 요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요건데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랑 다르게 생겼어요. 아까 이제 후성을 다시 보시면 요 차이점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차트로만 놓고 봐서는 바닥인 것 같은데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죠. 아, 하나를 빼놨구나.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반등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게 아까 쌍봉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쌍봉인데 두 번째 여기 치고 나올 때 여기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이죠. 두 번째에서 거래가 터질 때가 있어요. 터지는데 앞에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터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정고점 못 챙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 후성이 좀 그랬었어요. 네. 이런 게 나오면은 우리 회원들을 낮에 도중에서 가르쳐 드렸는데 이 양봉 있죠, 밑에 여기를 깨면 안 돼요. 깨면은 조정이 좀 길어져요. 근데 후성이 보면 어때요? 여기 밑에를 깨고 회복이 안 되니까 밑으로 더 떨어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신용 물량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 신용 물량들이 많이 정리된 다음에 주가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공략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뭐 이제 신용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근데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거 말고 이제 좋은 종목들은 뭐 하고 있냐면 신용은 보실 필요가 없겠고 잠깐 보시면 지금 거래가 하나도 없죠, 그죠? 주가는 자꾸 전저점을 직전저점을 깨고 있고요, 그죠? 네, 이런 거 말고 자, 다시 보세요. 5일선을 지금 5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지금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 언제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바닥이 잡힐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세력이 다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죠. 그럼 이런 거 말고 어떤 거 위주로 공략하시면 되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요 지점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공략하시면 수익들이 많이 나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대선주하고 대북주하고 미세먼지 기타 등등 수많은 얘기들을 해드렸었죠. 그죠? 그 섹터들이 그죠? 그 테마들이 그 업종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급등한 것도 있지만 일부가 급등했을 뿐이지 대부분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 말고 이런 걸 공략하세요. 지금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네, 이효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이효님 말씀처럼 맘 편히 사서 올라가는 거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근데 올라갈 때 이제 좀 거칠게, 그죠?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서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종목들을 지금 공략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이런 데서 주식 사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정 끝나고 이제 아까 이효님 말씀처럼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즐기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서 소외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걸 주제로 이제 갖고 왔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제 위주로 얘기하다가 그래 오늘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피해 나가는 방법들, 그죠? 구별하는 방법들 얘기해드리면 이제 무방 회원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고 우리 방 회원분들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오늘 이걸 준비를 했는데 사실 고점에 있는 주식들 물리는 거 피하는 거는 뭐 그냥 가끔씩 한 번씩만 잡아드리면 돼요. 평상시에는 뭐 해드리냐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추천하고 그죠? 매수하고 추천한 다음에 매수하고 왜 매수하는지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어딘가에서 부딪히면서 어떤 식으로 흔들면서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 회원들의 수익률이 이제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종목 추천하고 그냥 뭐 목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추천했으며 과거에는 이런 유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지금은 어떻게 그 흐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올라갈 때 어디에서 저항을 받고 어떤 식으로 흔들 건지 과거에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걸 상세하게 얘기해 드리면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그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오늘 이제 무방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무료 회원분들도 좀 들으시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원분들은 그냥 뭐 남한산업 최근에 이런 것처럼 바닥에서 이제 이런 거 위주로 공략을 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고점에서 이제 물리는 주식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네,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가 아니고 보통 이런 데서 들어가시죠.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방에서는 이제 그 이낙연 씨 관련주들 공략을 많이 했었지만 수익도 많이 내고 남한산업 같은 거 다 팔았거든요. 근데 그 구경지에는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건 이제 김경수 씨의 관련주예요. 이런 것들도 저희 그래서 추천해 나갔는데 이런 데서 추천해 나갔겠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한쪽이 많이 올라가면 반대편 거 눌러 있다가 또 이쪽에 떨어지면 반대편으로 확 올라가겠죠. 그죠? 내일부터는 이제 여태까지 좀 눌려 있었던 다른 대선주들이 급등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바닥에 이런 자리에 좋은 주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그죠? 네, 주식시장 급락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정은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바닥에서 그죠? 좋은 종목들로 수익들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까 이제 짧고 굵게 이제 끝내겠다고 했는데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네,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얘기로 여러분들 또 특강을 이제 해드리도록 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 편안히 푹 쉬시고요. 저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